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에 이거래일 연속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어제 양시장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코스닥은 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시장 흐름 가져갈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했던 가운데 연휴 후 첫 개장 날인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고요. 그 밑으로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에서 테슬라의 상승이 컸던 가운데 우리 시장도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쪽으로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이 두 종목은 모두 다 어제 시장에서 4%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인터넷 플랫폼 대장주 네이버입니다. 마케팅 효율화와 인건비의 내부 통제로 영업이익이 증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어제 시장에서 네이버는 3%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우리사주 보호예수 해제가 임박한 LG에너지솔루션은 이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담으면서 주가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 카카오인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네이버를 많이 담았다면 기관 쪽에서는 카카오를 많이 담았습니다. 밑으로는 LG이노텍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LG이노텍은 어닝쇼크에도 이 기관의 수급이 방어하면서 주가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그리고 FNF까지도 기관이 담았는데요. 이게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는 FNF는 기관 쪽에서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 쪽에서는 SK텔레콤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SK텔레콤은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시장에서 동반으로 매도하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양극재 4형제의 4분기 어닝 쇼크가 예고된 가운데 포스코케미칼은 어제 시장에서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밑으로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해외 수주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죠. LG생활건강입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화장품 매출 부진에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LG생활건강을 많이 팔았습니다. 밑으로는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태풍 흰남노의 피해로 이 포스코의 매출 정상화가 쉽지 않고 또 향후 수년간은 긴축 경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소식에 외국인들이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팔았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많이 팔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을 앞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면서 최근 주가는 조정 국면에서 하락하는 추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밑으로는 현대건설기계 쪽으로도 최근 우하향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CJ제일제당 쪽으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새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종목이죠. CJ제일제당은 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세에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특징주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국내 증시가 설 연휴를 휴장했던 20일 이후 3거래일 동안 주가가 13% 이상 상승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주가 반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LNF와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신스틸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최근 견조한 흐름 보이던 철강주 신스틸은 최근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추세였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지만 기관이 못지않게 매도 물량을 많이 출회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게임 관련주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네오위즈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이 게임 관련주들이 강했던 가운데 외국인들은 이 두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다. 특히
특히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많이 담았습니다. 국내 사모펀드인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와 MBK 파트너스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14%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원익 IPS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했던 가운데 원익 IPS 원익 그룹주들은 전반적인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원익 IPS를 많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넥슨게임즈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넥슨게임즈가 블루 아카이브의 일본 시장에서 앱스토어 매출 1위 달성 소식에 주가는 14%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들은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 두 종목을 많이 팔았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터주 쪽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된 가운데 외국인들은 이 두 종목을 많이 팔았네요. 그 밑으로는 다우데이터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습니다. 새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죠. 다우데이터는 어제 시장에서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서 어제 시장에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FST입니다.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속에서 EUV 펠리클 양산 기대감을 갖고 있는 FST 쪽으로는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기관은 많이 담았지만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을 많이 출회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SM 그리고 밑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엔터주 두 종목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신스틸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고요. 마인즈랩으로도 기관이 매도 물량을 많이 출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상승한 가운데 마인즈랩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지만 주가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주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도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최근 로봇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AI 관련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챗봇 개발사인 오픈 AI에 투자하는 가운데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전거래일 코난 테크놀로지는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마인즈랩 그리고 셀바스 AI, 솔트룩스 등이 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현대차와 삼성 SDS 등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의 GDP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